남들 팡팡 놀고 남들 좀 한가로울 때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한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조금이라도 좋은 학과를 위해선 도전하자. 웃어. 채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0강의 챕터 10 Let's check it out 먼저 볼게요. 정답은 1번. 네, 선생님 vocabulary review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휘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 넣어보시고 exercise 1번의 정답은 2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니네 채점하는 거 보고 있는데 졸라 망했네 니네. 4번에 4번 길 손에서 입 빼. 아, 손에서 입을 빼는 게 아니고 입에서 손 빼. 자, 그 다음에 chapter 11입니다. 빈칸 추론 Let's check it out. 정답 4번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자, 총 10개죠? 10개 중에 맞은 개수 좀 적어볼래요? 얘네들 채점하는데 표정이 너무 귀엽더라. 10개 중에 나 몇 개 맞았나?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10개 이거까지요? 네, 포함해서요. 10개예요. 오, 이쪽 라인은 다 똑같은데요? 오, 오늘 조민 형이 1등인가요? 자, 여러분들 뭐 틀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추론 챕터 10에서 exercise 1번 틀렸다. 3명. 2번 틀렸다. 3번 틀렸다. 그죠? 전망이죠. 4번 틀렸다. 챕터 11 넘어갈게요. exercise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전망이고요. 3번 틀렸다. 4번 틀렸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은 좀 승률이 좋네요. 일단은 exercise 1번 빈칸 추론 10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용수 선생님이 로비에 돈 너 특강 교재 봤니? 네. 갖고 갔니? 네, 봤는데 습을 안 갖고 가! 내가 친절하게 용수 우파 아라코이 오파 써줬잖아. 이 습을. 주말에 영상 때릴 테니까 영상으로 너 보완 좀 해라. 많이 부족해. 여기서 지금 많이 부족해 다들. 동의하지 못하지? 가겠습니다. 1번. 참고로 그건 좀 교재 쉽진 않다. 원래 그렇게 하나씩밖에 못 넘겨요. 와, 나의 기술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전체 보기에서 안 보여 글씨가 째자면서 아 너 때문에 다시 가야 되잖아 이 스발로만 그냥 따라오지. 이렇게 찍어야 돼. 그래서 조금 귀찮아. 그러니까 이공계 쪽들아 이런 거 좀 대가리 좀 굴리라고 확대 이런 거 있잖아. 가겠습니다. 1번인가요? 자, 일단 빈칸 있는 부분이 어딘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빈칸 있는 부분 보니까요. 아, 이 첫 번째 문장이네요. 자, 그럼 아마도 끝 문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EBS니까요. 그 면밀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even with the emerging of nationalism in the 19th century. 자, 19세기에 nationalism 뭐예요? 그죠? 국가주의,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emerging이란 건 뭐야? emerging? 그죠? 출현. 자, even with이란 건요, 이거, 얘들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국가주의에 포함되는 속성이 뭐냐면 민족 위주의 민족주의라는 표현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9세기에요. 국가주의의 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There was still great nemo in the shape of state. 자, 국가의 형태, 국가들의 형태에 있어서 여전히 엄청난 뭐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국가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많은 형태에 뭐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Both Germany and Italy were formed out of federations of smaller states. 자, 바로 예시로 가는가요? 지금 국가명이 나오거든요.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둘 다 만들어졌었대. 뭐로부터? Federation이란 건 뭐예요? 연방이라는 거죠. 연방. 그죠? 합병, 연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작은 그러한 국가들의 어떤 연합, 연방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속성이 나왔어요. 더 작은 국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Germany랑 Italy래. 자, 그 다음에 in the Middle East, 중동이죠. 자, 중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The former Ottoman Empire was divided up into the protectorates and newly formed states whose boundaries were negotiated or imposed and therefore inherently unstable. 자, 오트만 제국이죠. 오트만 제국. 그래서 the former 이 자체가 옛 이런 뜻이 있어. 물론 the latter, the former 이래서 letter의 표현이 굳이 없다면 the letter랑 같이 쓸 때는 이 표현이 전자는이 되는 거고요. 얘는 후자는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는 지금 the letter라는 표현이 뒤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옛 오트만 제국은 나뉘어져 있었대. 뭐로다가 protectorate라고 해서 protect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보호를 받는 나라. 피보호국입니다. 피보호국. 적어볼까요? 자, 피보호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formed state, 형성된 그런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죠? 일단 요건 빼고요. 근데 그 국가들의 경계는 국경이 되겠죠. 국경은 협상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강요가 되어졌대. 그러므로 inherently 아주 내재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 국가는 어떤 상태였다? unstable,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얘들아 Germany랑 Italy랑 지금 Middle East 나왔잖아요. 세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니? 잘 잡았어. 바로 누구? 어떤 특징?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더 작은 국가의 형태가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트만 제국이라는 이 오트만 제국 또한 나눠진 형태였다. 그래서 어땠다라는 거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So until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even in the Europe, there were changes in the borders and names of states, as happened particularly in Balkans. Balkans with the breakup for the former Yugoslavia. 자, 지금 보니까요, 20세기 후반부까지는이라 그래서 이제 latter part는 후반부예요. 그죠? 20세기 어떤 말쯤이 되겠어요. 20세기 말쯤까지는 심지어 유럽에서도 there was changes. 국경이라든가 국가의 명칭, 국명 여기에는 굉장히 변화가 있었다. 자, 얘들아 unstable 하고요. 지금 변화 있었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비슷한 맥락 갖고 가셔야 돼요. 그죠? 어땠을 때 as happened particularly in Balkan. 발칸에서 특히나 일어났을 때 발칸에서 특히나 일어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발칸은 어떤 나라래요? The former Yugoslavia.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letter란 표현이 여기 뒤에 앞뒤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옛 유고슬라비아의 breakup 어떤 분열된 부분인 그죠? 그런 발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breakup이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지금 위에서 smaller states, divided up,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비슷한 표현이 또 breakup이 또 나와져 있네요. 그죠?
자, 마지막 보면요. The failure of Soviet communism in the 1980s profoundly affected the status of the previous satellite Soviet states as they gained independence. 자, 그래서 the communism이란 건 뭐야? communism? 어?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야? 이거 의외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던데. 공산주의가 뭐니? 오. 대부분 공산주의라면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시냐면 독재주의. 막 이렇게 북한 막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때 공산주의는 뭐라고요? 그죠? 여기서 공은요, 같을, 공동할 때 그 공이야.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소유라든가, 그죠? 그런 것보다는 공동의 이익이라든가, 공동의 뭐 이윤, 복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죠? 소비에트는 소련이, 구소련. 소련의 이런 공산주의 실패, 1980년대 이 소련의 공산주의 실패는요, profoundly, 엄청나게 뭐에 영향을 끼쳤대? The status, the previous satellite. 소비의 어떤 위성이란 것 자체도 얘들아 뭐니? 나뉘어진 게 위성 도시라고도 하잖아. 또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 위성 도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다 동그라미 파란색 친 것들이 다 뭔가 작은 것들,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맥락인 거야. 그래서 이전에 위성 이제 소련 제국의 스타터스는 위상이죠. 이 나라의 위상에 영향을 끼쳤다. 뭐 했을 때? 걔네들이 독립을 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19세기에 국가주의가 출현을 했는데 여전히 국가의 형태에 있어서 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이란 맥락을 어디서 좀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냐면 자 지금 19th century야. 그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앞에서 나왔던 거는 지금 뭐 실질적인 뭐 그 시기는 사실은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보이실까요? 자, 불안정한 형태이고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20세기 후반부란 거는 여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 조금 현재에 가까운 표현 아니니? 그죠? 근데 뭐가 있었대? 유럽에서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인 어딨어? 뭐 1980년대고 그죠? 19세기 어딨니? 아까 19세기 본 것 같은데. 뭐야? 1980년대인 이 지금 소비에트조차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야? 여전히 보기부터 볼까요? 컨센서스는 뭐예요? 컨센서스? 검열, 조사 이런 뜻이고 flexibility 이건 뭐예요? 유연성 objectivity 그다음에 consistency 지속성 일관성 그 다음에 concreteness concrete가 뭐야? 그 콘크리트 특징이 뭐야? 굳어지고 딱딱한 거잖아. 그러면 뭐야? 완고함. 그죠? 강인함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인함. 그러면 아까 그거 있잖아. 국가들의 사실상 이 여전이란 맥락을 봤을 때 선생님이라면요. 자, 19세기에 이런 국가주의가 지금 있었는데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의 특징이 일단은 뭐였어요? 작은 국가들의 형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뭘 뽑아내긴 좀 힘들어. 그냥 요거밖에 뽑아낼 게 없어. 그죠? smaller state, 그 다음에 이게 federation이다라는 거밖에 없고 얘는 버려. 얘로 활용할 수 없어. 그 다음에 middle east 보세요. 중동입니다. 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조금 뽑아낼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해? 일단은
피보호국으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 새롭게 형성된 어떤 그런 국가들로 나뉘어졌다는 것까지는 요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뒤에 잘 보시면요. 이 국가들의 국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negotiated 되어지는 건 뭐야? 국가끼리 협의를 막 하는 거야. 야, 이번에는 야, 뭐 이렇게 좀 하자. 뭐 이렇게 하자. 협의. 그 다음에 강요도 받아, 심지어. 그죠? 그러므로 결국은 뭐다?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 단어들 기억하십시오. negotiated 되어지고요. 강요도 막 받기도 해. 그렇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불안정해. 이 단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를 한 게 실질적인 문제 푸는데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0세기에 실제적인 심지어 지금 유럽에서조차도 뭐가 있다? 국경이라든가 국가명에서도 심지어 변화가 있다. 이런 거 다 지금 변화 느껴지니? 뭔가? 그죠? 스테이블한 거는 변화야? 아니야. 안정적인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불안정한 거는 변화가 있는 거거든. 변수가 있는 거거든. 그죠? 얘는 대놓고 나왔어. changes.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볼까요? 발칸 볼까요? 발칸은 일단은, 딱히 얻을 게 없네요. 근데 소비에트 커뮤니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뭘 얻을 수 있니? 응? 그죠? 요거도 일단은, 뭐, 나뉘어진 그런 어떤, 이제 소련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련이라는 한 국가의 그런 주의가 실패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위상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뭔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그렇게 굳이 뭐 막 꼬집을 만한 그런 단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 단서는 요거로 갖고 가셨어야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뭔가 변화가 있다. 조금 의역을 하면 뭐예요?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이건 너무 아니고요. 여러분 오답 뭘로 했니 혹시? 2번과 4번은 대조적인 건 아시죠? 얘는 유연하다는 건 변화가 좀 무쌍하다, 변수가 있다라는 거고, 일관성 지수성이 오히려 스테이블이라는 뜻인 거고, 이건 정말 아닌 거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정말 아닌 거고, 객관성과 검열 중에 뭐가 오답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좀 어려우셨나요? 3번? 3번 볼게요. 자, 3번은 빈칸이 사실상 어디에 있나요? 밑에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So the instrument for doing so was deemed to be our reasoning mind, which through exacting training and the use of scientific method could discover such mnemo trust. 자, 보면요. instrument for doing. 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instrument는 뭐예요? 뭐라고? 기후? 기구? 기구. 일단 기구로 잡고 선생님 해석을 해볼게요. 좀 맞춰봐.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instrument는요, was deemed to. 자, be deem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그죠? 뭐와 연관이 있다 이 뜻이 있어요. be related to랑 똑같아요. be deemed to.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연관이 있대. 그런데 이 이성적인 사고는 through exacting training이야. 자, exact은 얘들아 정확한의 뜻이잖아. 정확한. 그러면 요거의 현재 분사는요, 뭐예요? 정확한에서 좀 파생된 훈련. 어떤 훈련이야? 어떤 훈련일까? 정확한 훈련은 좀 이상하잖아. 실전? 실전은 exact, 실전 훈련은 좀 고된 훈련. 고강도의 훈련을 exacting train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실전,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과학적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의 사용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throw에 대한 이제 하나의 식구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실제로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자, 기구 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지금 선생님이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괄호 여기다 묶으면 안 돼.
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인스트루먼트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성적인 사고랑 연관이 있대. 근데 그 이성적인 사고는 그러한 어떤 진리를 그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고요. 뭘 통해서 어떤 고강도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적 방식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스트루먼트일 때 뭘까요? 목적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밑에 주석으로는 안 나왔니 여기서?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고 기구, 도구, 그래. 목적, 도구. 원래 도구가 목적성을 띠고 있잖아요. 뭐 실제적인 사전적 의미에서는 뭐 기구, 도구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조금 의역을 할게요. 목적이라고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이라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 어떠한 진리인지 이 진리의 특성을 좀 찾아야 돼. 이 진리. 그죠? 바로 이 이성적인 사고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훈련도 해야 되고요. 과학적 방식을 접근을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자, 앞에서 진리가 아마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치를 썼을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So in the West, since the time of Renan, Descartes, the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 the cognitive-based, 그다음에 transcendent aspects of being human have been privileged over the more immanent and corporeal ones. 자, 좀 굉장히 뭔가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구에서는요, 근데 언제 이래로? 르네 데카르트죠. 그죠? 데카르트의 시대 이후로 서구에서는 실제로 요거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거 뒤에 보니까 지금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17세기 뭐 프랑스의 철학가 이거 철학 지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철학 지문이 아니에요. 철학 지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철학가, 이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의 시대 이래로 서구에서는 그 이래로라는 것은 사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얘 시대 이제 끝났다라는 거야. 얘 이후로 이제 서구는이야. 그럼 이건 사실은 철학 질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3 짬바가 되면요, 이거 철학 질문 아니네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서구에서는요, 인지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리고 초월한 그러한 면, 그런 부분. 그죠? transcendent, 초월하는 이런 뜻이 있어. 초월하는, 능가하는. 근데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기본적이고, 근데 초월하는 면은 바로 뭐다? immanent, 밑에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응? 내재적인. 그 다음에 corporeal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물리적인 뜻이 있어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래서 이때 원스는 의미하는 게 뭐야? 앞에 나왔던 그쵸, aspect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이고 초월적인 면은 바로 뭐에 대한 특권을 이제 뛰어넘었다? 바로 더 내재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면보다 더 특권을 받아왔다. 자, 여기서 over이라는 표현은요, 이거 약간 비교급으로 쓰이는 애예요. 뭐뭐보다. 특히 privilege라는 특권을 받다라는 표현과 함께 쓸 때는요, 이거 비교급처럼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면모보다 뭐가 기본적이지만 좀 초월하는 그런 면, 그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대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굉장히 상응하는 표현, 좀 상대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based, transcendent, aspect랑, immanent랑, corporeal 이 네 개의 단어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So this can be explained in part by the Enlightenment pursuit of unquestionable truth. 자, 이것은요,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대.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냐면 계몽주의, 그래서 enlightenment, 계몽주의죠. 계몽주의의 추구라고 합니다. 근데 unquestionable 자체가 뭐예요? 의심할 만한, 의심할 수 없는,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에 대한 계몽주의의 추구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계몽주의도 어려워 죽겠는데 위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이고 초월적인 게 뭐보다 내재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거, 형태가 있는 거, 요거보다 더 우대를 받았고, 실제로 이 팩트는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냐면, 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란 거는 뭐예요? 뭔가 정확한 진실, 확실한 진실이란 거잖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 그거에 대한, 그죠? 그 진실에 대한 계몽주의의 추구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가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계몽주의가 이걸 추구한다고. 그러면 계몽주의가 추구하는 거는 뭐다? 정확한 진실이다. 긴가민가가 아니고 요거는 진실이야, 이거는 false야 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진실을 누가? 계몽주의가 추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로 설명되어질 수 있대, 위에 이 스테이트먼트가. 그죠? So, elemental science noticed how the sensory awareness afforded to the body can sometimes be faulty.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나오냐면요, 계몽주의 과학은, 계몽주의 과학이 뭔지 아니 혹시? 당연히 과학 분야겠죠. 근데 뭐 하는 분야일까? 이 정확한 진실을 찾고자 하는 과학. 그죠? 그런 과학을 계몽주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이제 뭘 알아차렸냐면, how the sensory awareness.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여기까지가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afforded, 부여된 수식이에요. afforded가 앞에 있는 sensory awareness를 수식해요.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부여되어진 그런 감각적 인식이 때때로 인식 방법이까지네요. 여기까지 주어예요. 자, 다시. 잠깐만. sorry. 선생님 지금 how를 빼놓고 지금 막 해석을 해버렸네. how까지 갖고 가시면, 자, 이 감각적 인식이 afford to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fford. 이게 기꺼이 뭐뭐하다, 겨우 뭐뭐하다.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 감각적 인식이 우리 몸에, 그죠? 어떤 기꺼이 작동하는, 약간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동하다, 그죠? 기능을 하다. 그래서 전치사 to가 이렇게 붙으면요, 뭐뭐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다의 뜻이고요. 얘가 그냥 단독적으로 afford 다음에 지금 보통 to 부정사를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친구죠. 그러면 기꺼이 동사하다, 겨우겨우 뭐 동사하다, 동사할 여유가 있다, 여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to가 지금 우리가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있어서 우리의 감각적 인식이 기능을 하는 그 방식은 이라고 해서 how까지가 실질적인 주어고요. 간접의 부분이죠. 이것은 때때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Enlightenment Science는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계몽주의 과학은요, 정확한 진실, 정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지금 이거 정확한 진리니? 아니죠. 감각기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 몸에서 기능을 하는 이 감각기관이 실제로 때때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뭔가 faulty가 될 수도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떤 노력을 할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몸에서 이 감각기관이 어떻게 faulty라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네요. When mistake eyes on the road for glass. 여기서 mistake A of B 구문이죠. A for B네요. A를 B라고 착각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줘요. 그죠? 감각기관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데 그 방식이 좀 잘못된 방식에 대한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도로 위에 있는 얼음을 유리라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웅덩이를, 근데 물 웅덩이죠. 이제 pools of water. 물 엉덩이를요, 그죠? 인식을 한대. 근데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우리 미라지란 건 뭐예요? 미라지? 신기루. 그죠? 신기루가 뭐야? 표면에 있는, 표면에서
어떤 빛의 굴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런 것들이 신기루잖아. 그죠? 그 다음에 deteriorate 무슨 뜻이에요? 응? 약화하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약화하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 신기루로 약화시키는 물 웅덩이를 인지한다? 그죠? 그렇게 의역을 하면 돼요. 신기루라고 잘못 이해할 만한 그러한 물 웅덩이를 우리는 인지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약화하는 건요, 얘의 실질적으로 능력이 조금 감소되는 거잖아. 그죠? 얘의 어떤 실질적인 원래 그 본질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신기루로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그런 물 웅덩이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하나 더 나와요. We watch the sunset. 우리는 일몰을요. 근데 western horizon이야. 서쪽에 있는 수평선에서 일몰을 보고요.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이것은 circles the earth. 자, 지구가 둥글다요. It circles the earth는요. 물론 직역을 하면요. 일몰이 지구를 circle은 둥글게 하다, 뭐 동그랗게 만들다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되게 일몰이 우리 지구를 둥글게 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몰로 보아하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요. 우리 감각적인 인식이 좀 잘못된 방향에 대한 예시였고요. 그죠? 더군다나 our experience of qualities such as color, weight, dimensions, and taste is subject to individual interpretation. 심지어 어떤 특징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죠. 근데 어떤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색깔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차원이라든가 어떤 맛 같은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바로 뭐에 영향을 받는데요? 개인의 어떤 해석, 개인의 어떤 판단, 그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subject to 뭐뭐에 영향을 받다, 뭐뭐에 이제 뭐 존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심지어 우리 경험 또한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So, our ears are not refined enough to hear the certain pitches, nor can our eyes see the microscopic phenomena. 자, 우리의 귀는요, 실질적으로 얘들아, 이것도 다 뭐니? Color, weight, dimension, taste에 대한 이런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Sensory awareness죠. 감각기관이잖아요. 그죠? 또 감각기관은 또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자, 우리의 귀는요, 특정한 음조, 특정한 음역대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대. 그죠? 특정한 주파수 우리 못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뭐뭐는 또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r 이라는 것은 앞에 부정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또한, 우리의 눈도요, 자, microscopic 이란 건 뭐냐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뜻이 있어. 아주 세밀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의 눈 또한 볼 수가 일로 가야 되네. 볼 수가 없다. 자, 지금 실제로 sensory awareness가 되게 faulty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so enlightenment science aspire to go beyond the ability of such embodied constraints to discover immutable certainty about the world. 그래서 이 계몽주의 과학이란 것은요, 동사하고자 열망을 했대. 그래서 aspire to 동사 원형하고자 열망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한계, 제약, 얘들아, 어떤 한계랑 어떤 제약이 있었어? such constraint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 어떤 제약이 있었니? 우리의 sensory awareness는 좀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확한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적당한 fault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제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fault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의 어떤 능력을 더 뛰어넘을 것을 실질적으로 계몽과학들은 열망했고, 이거 자체가 뭐야? 제약을 뛰어넘는데 이게 바로 진리야. 진리. 절대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계몽과학이 추구했던 건 요거라고.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 계몽주의의 pursuit은 뭐다? 진실이다.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죠? 이 말 자체도 살짝 풀어 쓴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야. 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진리를 말해봐. 진리를 보여줘봐. 이거라고요. 또 to discover the immutable certainty. 자, 세상에 대해서 immutable이란 것은요. mutable은 뭐야? 바뀔 수 있는, 변화무쌍한, 임이 붙으면 반이어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certainty 자체는 뭐야? 확실성, 정확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변하지 않는 불변의 확실성을 발견할 것을 그렇게 aspire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또 나왔죠. immutable certainties. 이거 자체도 실질적으로 뭐다? 이 계몽주의 과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진실이자, 그죠? 변하지 않는 어떤 확실성, 그죠? 그런 맥락,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부목으로 쓰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상에 많이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확실성을 좀 알고자 제약을, 그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굉장히 열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목적은 바로 그게 바로 뭐래? 추론, 그죠? 이성적인 사고다.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 이 이성적인 사고는 그러한 어떠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도구인 거죠. 계몽주의가 정확한 진실을 굉장히 추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죠? 이 이성적인 사고가 뭐 해줄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진실을 찾아줄 수 있다고. 발견해줄 수 있다고. 그럼 어떤 진실이겠어요? 정확하고,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표현과 비슷하게 누구야? absolute. 절대적인 진리. 그죠? 변하지 않는 진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 정확한 진리. 딱 나오잖아. 그죠? 일단 realistic은 다 아실 것 같고요. religious? 아니죠. 너무 아니죠. 종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empirical 무슨 뜻이야? 응? 그죠? 실질적인, 경험적인 두 가지로 많이 쓰이죠. 그다음 temporary는 다 아실 것 같고, 그죠? 여기서는 뭐였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자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몽주의 과학이 원했던 건 뭐다? 절대적인 진리 추구다라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함축 의미 추론 2로 넘어가 볼까요? 친구들. 시간 관계상 2, 3번 중에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2번, 3번 중에 뭐가 어려웠니? 응? 2번? 다수길로 할게요. 5명 중에 둘 중에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맞았더라도. 2번이 좀 더 어려웠다. 3명? 3명이니까 2번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imitate relationship이야. 아주 친밀한 관계죠. imitate. intimate. imitate, 모방하는 것이랑 헷갈렸네요. 자,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 are healthy when each partner can and will sacrifice his or her personal need for the benefit of the partner and the relationship. 자, 이런 친밀한 관계들은요, 아주 건전하대요. 건강하대요. 잘 지켜진대요. 어땠을 때 그렇게 잘 지켜지냐면, 각각의 파트너가, 그죠? 희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할 것일 때. 뭐를 희생을 하냐면, 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 근데 뭐에 대한 욕구예요? 뭐를 위한 욕구예요? 잠깐 여기서는 따로 끊어서 봐야겠네요. need for은요, 보통 뭐뭐에 대한 욕구라고 해서 이 욕구의 그 대상이 나오거든. 여기서는 좀 찢어놔야 돼요. 왜냐면 뭐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needs, 요구사항을 희생한다라고 보셔야 돼서 여기서는 좀 뜯을게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파트너라든가 관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로움을 위해서 개인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다 희생할 때 비로소 이런 친밀한 관계는 유지되고 존속이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이런 이론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what in short term is a selfless act is often rewarded in a long term with stronger intimate ties. 자, 그래서 in the short term은요, 단기간에는 이런 뜻이죠. 단기간에는 what is a selfless act야. 자, 얘들아, selfless act, 이 selfless는 뭐의 반이어니? 자기 가지고 less잖아. 없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타적인, 남을 위한 어떤 이타적인. 얘의 반대말이 뭐야? Yeah, selfish는 이기적인. 이거 반이어야. 그래서 얘는 selfless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종종 보상을 받는데요.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야. 뭐로다가? 더 강한 그런 친밀한 유대로다가. 남을 위한 행동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 긍정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personal sacrifices lead to better relationship, which in turn benefit the self. 자,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희생은요, 뭐를 이끈대요? 더 나은 관계를 이끈대. 근데 결국에는 이 더 나은 관계는 누구를 이롭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해주는 그러한 더 나은 관계로다가 이어집니다. So, this relationship supporting cycle, however, seems to be hindered by decreased self-regulatory ability. 자,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모든 영어 질문에서는. 그런데 있잖아. 이런 관계를 지지하는 이런 어떤 사이클은 자, 위에서 지금 했던 말 좀 정리해봐라. 위에 무슨 얘기 했었죠, 얘들아? 친밀한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는데? 희생을 해야 된대. 그죠?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 어떤 행동을 하래?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그런 희생을 해라. 근데 결국 이건 누구한테도 좋다?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문장에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근데 관계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지지해주는 거야. 좀 배려하고 희생함으로써 관계를 지지해주는 이러한 어떤 활동의 주기는 seems to be hindered. 자, 감소된 self-regulatory ability야. 감소된 자아 통제 능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근데 여기서 지금 방해하는 요인이 나왔어. 바로 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거든. 줄어든 자기 통제 능력. 자기 통제가 얘를 해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런 희생하고 이런 이타주의적 행동을 얘네들이 방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죠? So, the ability to prioritize another needs of one's own requires inhibitions of one's selfish impulses. 자, 우선으로 여기다라죠. prioritize 동사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의 needs를 뭐보다? one's own, 자기 자신의 needs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능력은 뭘 요구한대? 얘들아, 우선순위로 여기는 능력 이거 자체가 뭐야? 응? 자기 자신의 needs보다 another, 타인의 needs를 우선순위라는 건 뭐야? 그치? 이거 이타주의야, 이타주의적. 이타주의적 그런 행동, 그런 능력은 뭘 요구한다? 자기의 이기주의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야, 희생을 하고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려면 니한테 이런 그 이기적인 것을 좀 억제하는 그 자기 통제가 필요해.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inhibition, 억제. 그 다음에 impulse라는 거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영어에서. 첫 번째는 누구?
자극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충동이라고, 욕구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외부 자극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충동, 우리 사람에게 내재되는 어떤 그런 기질이잖아.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을 요한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뭘 보여주냐면요. Responding in a supportive way to a partner potentially destructive behavior leads to the most positive outcomes for the relationship, but at a cost of psychological resources. 자, 그래서 연구원들은요, 뭘 보여주냐면 지지하는 방식. 근데 뭐에 대해서? 근데 responding이 실제로 얘랑 붙어있는 표현이에요. respond to, 뭐뭐에 대한 반응이잖아. 그죠? 거기 사이에 전치사고가 그냥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방식으로다가 파트너의, 타인의 잠재적인 그런 엄청 destructive behavior는 좋은 행동이겠어, 안 좋은 행동이겠어?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되게 난폭하거나 뭔가 좀 안 좋은 행동이잖아. 그래서 이 난폭한 행동을 좀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뭐를 이끈다? 뭐를 초래한다? The most positive outcome. 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대. 관계를 위한 가장 좋은 이제 그런 결과를 야기를 하지만 당연하죠. 왜? 막 난폭해, 디스트럭티브해. 근데 내가 서포티브 웨이로 그래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지지해주고 용서를 해줘, 좀 이해해줘, 이타주의적 마음으로. 그럼 관계는 깨지진 않겠지만 at a cost of psychological. 자, 뭐뭐의 희생을 치르게 되다라고. at a cost of는요, 뭐뭐의 대가를 지닌, 희생하는, 뭐뭐를 희생하는 이런 뜻이죠. 근데 psychological resource라는 건 뭐예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희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supportive 웨이로 하다 보니까 관계는 안 깨지는데요. 내 정신이 어떻겠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번에는요, responding in an accommodative fashion to a partner transgression. They're constructively talking about the problem and allowing the incident to pass has a positive outcome for the longevity of personal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ut doing so requires that one.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로 responding인데요. 아까랑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respond에 해당하는 to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셔야 되는 거고. 자, accommodative 무슨 뜻이야? accommodation. 숙박이다, 숙박. 그러면 accommodate 자체는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수용적인 방식. 됐어? supportive way랑 비슷하잖아. 그죠? 하지만 말만 바꿨어. 수용적인 방식으로. 이번에는요, 파트너의 transgression이라는 거 뭐야? 혹시 밑에 나와 있나? 일탈, 그죠? 뭔가 위반하는 거, 법 같은 거, 그런 거 좀 중대한 걸 위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 상대방의 타인의 일탈을 반응하는 것은, 얘도 치면 어때요? accommodative fashion으로 굉장히. 일탈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안 좋은 거잖아. 아까 위에서 나왔던 destructive behavior하고 비슷한 구조잖아. 그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positive outcome. 뭘 위해서? 여기서 되게 웃기네요. 관계의 어떤 수명 연장, 관계 지속성이죠. 수명이란 건요, 인간의 뭐 수명도 아니고 관계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만족. 왜? 부딪힐 일은 없잖아. 막 충돌은 없으니까, 싸울 일은 없으니까 그냥 만족은 또 있나 봐. 그런 관계에서의 개인적인 만족, 그런 거를 위한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얘도 똑같아. 구조 똑같잖아, 위에 거랑. 그죠? 가지고 오지만, 이게 무슨 얘기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뭘 요구한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의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뭘 요구한다는 거야? 자기 희생 또는 자기 통제를 요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희생이죠. 왜? 이 사람 지금 졸라 희생하고 있어. 그죠? 이러고 있잖아, 지금. destructive behavior인데, 막, supportive way로 지금 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ransgression 한 행동을 하는데, accommodative fashion으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사람이고요. 이거는 뭐야?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결국은 뭐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위에서 강조했잖아. 희생은 결국 뭘 한다? 뭐가 중요하다? 자기 통제 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줄어든 자기 통제는 이 희생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했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자기 희생 아닐까? 아니 자기 통제 아닐까? So attempt to win the conflict. 누군가가 싸움에서 이기고자 시도하는 거다. 이기는 거 아니죠. 그죠? Consider the relationship negative. 그 관계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아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supportive하고요, accommodative 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으로 딱히 여기지는 않는 거야. 다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Exercise self-control in a process. 자, 그 과정에서 반응해주는 그 과정에서 자기 컨트롤을 발휘하다. 그죠?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Treat oneself and the partner as equal.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동등하게 여긴다. 동등하게 여기면 나도 똑같이 일탈행위 해야 되고 동등하게 여긴다면 나도 똑같이 파괴적인 행동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So identify the causes of negative behavior.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니죠. 바로 뭐였어요? 이 과정에서 self-control을 발휘를 해야 된다. 즉 희생.